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중국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정말 노상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말 뭐 인류의 패스트균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악의 그 자들 아닙니까?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그런 중국이 스스로 지금 내분을 일으키고 있어요. 중국에 어떤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건 뭐 좀 긍정적인 소식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말 또 중국 이 패스트 같은 이 중국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어려운 또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선거 개입을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는 게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공작질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해상교통로 위협과 지금의 중동 정세 악화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른바 불량 국가 세력들 간의 긴밀한 협력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 예멘 관영 매체가 이번 해상교통로 위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를 내 주목됩니다. 홍해 해상교통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해운 기업들이 홍해 항로 이용 중단을 선언한 여파가 세계 경제를 덮치고 있으며 이 위기에서 중국의 대륙 화물 열차가 해운을 대체하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12월 21일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운송업계를 인용했다는 전제를 달아 홍해 리스크 부상 이후 북부 네이먼구 자치구의 앨런 하우터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국제 교통 연결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관련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앨런 하우터는 최근 홍해 리스크가 급부상하며 화물 열차 출발량이 전년 대비 32.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구시보는 운송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홍해 분쟁으로 운송료도 인상된 데다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경우 7,000km 이상을 더 돌아가야 해서 중국을 통해 대륙간 화물열차로 상품을 배송했다라며 홍해 항로로 가면 평균 26일, 희망봉 우회 항로로 가면 36일 이상 소요되지만 화물열차는 불과 16일이면 도착한다라며 중국발 러시아 경유 화물열차의 우수성을 자랑했습니다. 이란 파스 통신과 혁명수비대의 직간접 통제를 받는 아랍권 소식통들도 후티가 노리는 것은 서방 세계와 연결된 선박들 뿐이라며 이란과 중국, 러시아 간의 조율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선박은 이 해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기사와 게시물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방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중국, 러시아, 이란이 고도의 계산과 조율을 통해 1대1로 정책의 중요성을 재상기시키고 글로벌 물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착착 진행되고 있는 불량 국가들의 이권 야합에 대항하기 위한 자유민주 진영의 전열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 홍해 항로, 즉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홍해 항로가 막혔죠. 후티가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니 글로벌 해운 업체들, 랭킹 10위 안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해운 동맹들이 이거 뭐 안 하겠다. 그쪽으로 이제 안 가겠다. 희망봉 돌아가겠다. 8일에서 10일 정도 더 걸려도 희망봉 돌아가겠다. 라고 선언했죠. 그러다 보니 해운 물류 가격이 치솟는 것이고 그 상품 배송, 수출품 배송 시간도 열흘 이상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이 1대1로를 통해서 개척해 놓은 중국과 유럽 간의 이 철도 노선이 이제 각광받게 됐다.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운송료는 좀 비싸지만 이 배에서 대량으로 뭐 1,000개씩, 2,000개씩, 3,000개씩, 10,000개씩 이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그하고 기차 하나에 뭐 100개 이 정도 싣고 가는 이 운송료는 당연히 기차가 더 비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빠르니까 이 1대1로가 훨씬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듣고 보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문고 자치구 여기에서 이 철도 시작점이 있는데
32.2%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한국이 보냈겠습니까? 일본이 보냈겠습니까? 중국 자기네들이 여기 이제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자기 내수 물량 이 유럽으로 가는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났겠죠. 국내 기업들이. 자,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1대1로 성견지명 있네. 조금 비싸도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며칠 전 12월 초죠. 중국, 이란, 러시아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진들을 계속 찍었습니다. 이란 국기 보여주면서 중국하고 뭐 붙잡고 우리는 동맹이야, 우리는 뭐 절친이야 이러면서 지금 후티가 바로 누굽니까? 이란의 주구들 아닙니까? 그 후티는 중국, 러시아, 이란 선박은 공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후티의 이런 난동으로 인해 이익 보는 집단 누구냐? 바로 중국,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 면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고, 자, 이게 또 그러면 어떤 말이냐? 자, 중국, 이란, 러시아 이 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후티를 시켜서 난동을 부려서 홍해를 막아놓고 그러면서 이거 이용해라고 하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아주 양아치 같은 자들이 도로를 막아놓고 이 도로는 못 가. 이 도로 가면 차 다 때려 부숴버릴 거야. 라고 하고는 옆에 골목길 하나 내놓고 자, 이 도로 가는데 돈 내놔.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후티. 이 후티가 이제 이 마지막 행동대원이죠. 가장 최말단에 있는 이 전 세계의 깡패들이 도로 정말 중요한 이 도로를 막아버리고 야, 이거 돈 내놔. 이쪽으로 와. 하고 있는 이런 깡패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인류의 바퀴벌레, 인류의 패스트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차죠. 자, 이런 기가 차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습가군 인사들로 채워넣고 권력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한 시진핑이 아직도 뭔가 불안한 모양입니다. 시진핑이 자신에게 오랫동안 아첨해온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의 수족을 자르는 숙청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시진핑의 측근 인사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인 자오로지 정치국 상무위원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숙청 작업에는 최고위급 검열기관들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복수의 중화권 매체들이 12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대만연합보 등 매체들은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위원회 리펑신 부서기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리 부서기가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에서 심각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리 부서기가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최측근 인사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오로지의 후광에 힘입어 대만, 홍콩, 마카오, 티벳과 더불어 중국의 핵심 이익지역인 신장지역 당 부서기라는 요직에 기용됐는데요. 그를 비롯해 신장지역에 새로 부임한 자오로지 측근 인사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거나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인 왕루이친 전 칭하이성 당협위원은 최근 숙청된 로워린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감찰팀장은 자오로지, 리펑신과 함께 칭하이 인맥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이은 중간급 간부 숙청 작업은 자오로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명 지방 관료였던 자오로지는 산시성 당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의 묘를 황제의 능에 비견될 만한 규모로 재정비하고 7,000제곱미터 넓이의 시중신 기념관을 세워 그를 성역화한 것은 물론 시진핑이 문화대혁명 당시 하방해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산시성 예난 지역의 옛 거주지 주변에도 시진핑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념시설을 건립해 시진핑의 눈에 든 바 있습니다. 그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직후 산시성 지방관료에서 단번에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으로 영전하고 집권 2기에는 당 서열 6위, 집권 3기에는 당 서열 3위로 승승장구했는데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숙청들은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정치적 세력을 키워온
자오러지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이 중화권 매체들의 평가입니다. 시진핑의 이 같은 측근 가지치기는 단기적으로는 권력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신그룹 내에서도 불신과 배신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 숙청의 칼날이 당 서열 3위 자오러지에게까지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은 집단지도 체제죠. 7명의 상무위원이 각각 한 파트씩 맡아서 권력을 분담하는데 시진핑은 그걸 완전히 그냥 권력을 사유 독점화 해버렸죠. 그래서 크게 중국에 세 개의 정치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공천당, 즉 공산당 청년 단체죠. 그리고 상하이방, 상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상하이방, 그리고 이제 태자당, 시진핑이 바로 태자당 출신인데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인 사람들의 자제들로 뭉친 태자당.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7명을 나누어서 권력을 분할해 왔었는데 시진핑 들어와서 습가군 해서 완전히 그냥 시진핑 자기 계열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태자당에서도 뭐 태자당이라고 다 한편이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다 한편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한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태자당에서도 완전히 그냥 자기 반대파 또는 자기하고 완전히 그냥 수족이 아닌 이 계파들을 다 쳐내버리고 오직 자기 수족들로만 상무위원을 다 채워버렸어요. 이른바 습가군이죠. 자기 가신들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완전히 그냥 수족이다, 입속의 혀다라고 평가받던 이 자오러지, 그 자오러지의 최측근이 지금 숙청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있는 수많은 관료들이 지금 체포되어서 사라져 있고 실종되고 구금돼 있고 조사받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 타겟은 자오러지다. 그런데 이 자오러지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산시성에 근무하고 있을 때, 야, 시진핑 지금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진핑에 대해서 지금 좀 아부하자 해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묘역을 이런 식으로 성역화해서 만들었어요.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도 아니고 산시성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 묘역을 성역화해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시중신, 즉 자기 아버지 기념관도 수천 평짜리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성역화해 줬어요. 이런 등등으로 해서 눈에 들어서 시진핑이 일기 집권을 했을 때 바로 그냥 공산당 중앙조직부장, 이야, 조직부장이면 인사권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냥 코어 오브 코어 아닙니까? 그 자리를 주고 2기 집권에 들어가서는 상무위원으로 올려줬어요. 서열 6위, 그리고 3위 집권 지금 들어와서는 서열 3위 전인대 의장을 맡겼습니다. 엄청난 영전을 했는데 지금 바로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습가군이야 라고 한 사람들 뭐야 이거? 갑자기 엎드리겠죠? 그래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겠죠? 이런 것들이 내분으로 좀 이어지고 승화되기를 기대하고 시진핑 주변에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마 이 자오러지가 뭔가 좀 다른 주머니를 차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나에게 다 갖고 와. 이런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 좀 넣고 싶은 사람 기분 나쁘죠?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이 돌출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우리나라에도 중국이 지금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에 중국이 대대적인 선거 개입을 준비 중이라는 경고는 국내외 보안당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 보안기관과 싱크탱크에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중국이 이미 선거를 겨냥한 광범위한 여론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댓글 공작은 주로 중국 우월주의, 한국 비하, 사회 갈등 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국일보가 1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가천대 윤민우 교수 연구팀이 지난 하반기 포털 사이트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서 지난 9월과 11월에만 최소 3만 건이 넘는 중국인 댓글이 집계되었으며 이들은 국내 여론을 갈라치고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는 계정들은 대부분 중국인 이름,
중국식 별명이나 유행어, 중국 당국이 밀고 있는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오성홍기, 중국군, 자금성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이 작성해 퍼뜨리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소개했습니다. 연구팀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크롤링으로 확인한 결과 이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있는 50여 개의 계정을 확인했는데요. 해당 계정들은 미 국무부 글로벌 관여센터,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등에서 해외발 허위 조작 정보 주체로 지목한 계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중국에 대한 찬양 고무, 한국 내 지역 갈등, 젠더 갈등, 빈부 갈등 조장 발언, 친일몰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보수 세력에 대한 가짜뉴스 살포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총통 선거가 임박한 대만에서도 SNS를 이용해 젊은 층들을 집중 공략하며 민진당이 재집권하면 경제가 망하고 전쟁이 터진다는 게시물들을 집중적으로 올리며 여론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중국발 파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네, 우려했던 대로 정말 중국이 우리 선거와 여론 개입, 조작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국정원이나 이런 정부 기관에서 했다면 야, 니들 조작하는 거지 라고 하겠죠.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다면 야, 니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진보 성향이 강한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고 또 이 조사 주체는 가천대 교수팀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나왔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각형 박스들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 박스의 크기가 클수록 더 굵은 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하부 조직이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큰 박스들이 있죠. 참붕어빵, 매국노 윤석열 차단, 첸양, 첸웨이 이런 사각형 박스들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매국노 윤석열 차단, 참붕어빵, 첸양, 첸웨이 얘들이 아주 상위층에 있는 왕건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특히 첸양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이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6.25는 남북이 아닌 북일전쟁. 이래서 북한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거죠. 한국 여자들은 돼지처럼 먹기만 함 해서 젠더 갈등을 유발하죠. 우리 남성들이 지금 이렇게 여성들을 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중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둘 다 한심하다. 지역 갈등 조장하죠. 서울 시민들은 세금 제일 많이 내는데 지방이 다 탕진한다. 지역 갈등 조장하죠. 큰 나라들은 인구가 좀 늘어야 하지만 한국은 좀 줄어야 한다. 라며 중국의 우월성을 주장하죠. 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럽니다. 부산국제신문에 일본산 화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기사에 중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친일파입니다. 독립군을 일제에 대항해 중국에 싸웠다. 그래서 이 친일 몰이하고 있죠. 또 중국 겨냥한 한미일 군사 신동맹 여기에 또 댓글 참 한심하다. 일제에게서 독립해서 다시 대중화를 섬기는 것이 조상님의 목표였는데 정작 후손들은 친일파들이 돼가고 있다. 한심한 작태 라고 하면서 또 친일몰이 하고 있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9월과 11월 두 달에만 3만 건이 다른 데도 아니고 네이버에서만 확인됐다. 그럼 다음이나 또는 각종 DC 인사이드 등등 커뮤니티 이런데 얼마나 많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겠냐. 그래서 이 자들의 이메일을 추적해 보니까 이미 미국과 EU에서 이 허위 정보하는 이 계정으로 등록해놓고 이거 추적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일반 시민이 아니고 중국 국가안전부 구간이나 또는 이 선전선동부 소속의 이런 자들이다. 통전부 소속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들에게 우리가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이죠. 지난 총선에서 나는 개인이요. 아시죠? 우리 일부 이 애국 네티즌들이 이 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최근 근황입니다. 하고는 이제 링크를 했어요. 링크해서 딱 들어가니까 여기는 동타이왕이라는 반중 사이트예요. 이 동타이왕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중국 공안이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가 계속
또 뭐 이자들이 많습니다. 이자들이 계속 이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등을 민주당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니 이렇게 딱 해버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그때 코로나 한참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동타이황. 그런데 중국인들은 동타이황에 접속만 한 기록만 남아 있어도 처벌을 당해요. 그래서 아니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해킹 당합니다. 난 그냥 개인이에요. 난 조직 아니에요. 구간 아니에요. 미친 배신자들이라고 막 자기 이 이노센트, 그러니까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막 주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안에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즉 중국인이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왜냐? 민주당이 자기네들 도와주는데 자기 편을 왜 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도와주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민의가 들어가서 우리 대의 정치를 구현해야 될 것에 중국인, 타국이 영향을 미치면 됩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정말 이 중국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이라도 중국 IP 차단하든지, 그러면 아니면 커뮤니티에 이 IP 다 적어 놓든지, 그리고 커뮤니티에 이 글을 쓴 IP의 주소가 중국이다, 한국이다, 미국이다, 국제 표기라도 하든지 해서 뭔가라도 좀 다운을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대만은 이런 그 해외 적대 세력의 지시, 지원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징역 5년이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왜 못하냐?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이기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의 의지로 대의정치를 구현하는 법을 만들기 바라고, 그걸 하지 않는, 반대하는 세력들은 중국의 하수인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경계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